이거 실행 버튼 누르면 여기 뭐라고 나와요 밑에? 이 코드를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정상이죠. 지금은 함수를 만들기만 한 거잖아요. 그죠? 만들기만 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만든 함수를 한 번씩 이름으로 불러줘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이름으로 찾아가서 이 안쪽에 있는 놈들을 쭉 한번 실행해 준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이 단이라는 변수를 지역 변수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이 안쪽에서 쓰고 있는 단이라는 말은 여기 있으나 똑같이 다 8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패턴을 여러 번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여러 번 하고 싶다 하면 그냥 여러 번 써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맞죠? 이름으로 불러준 만큼 얘네 실행을 할 거니까. 그럼 이거 100번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100번이 되겠죠. 왜냐면 100번 반복하는 반복문 안에 있으니까요. 얘는. 이거 가끔 이렇게 될 거예요. 실행했는데 이 출력 결과가 너무 많아가지고 필로 왔다 갔다 하면은 한참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그냥 끄세요. 얘를 클리어를 시키고서 그냥 위로 올라가면 필 움직여요. 자, 얘가 몇 번 실행되냐는 그냥 몇 번 이름으로 부르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얘가 뭐 3번이다 라면은 3번만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니까요. 그죠? 얘 같은 애를 뭐라 그래요? 이 함수 내부에서 만든 변수, 지역 변수라고 하죠. 지역 공간에서 만들었으니까 지역 변수인 거고, 얘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i라는 애도 지역 변수네요. 그죠? 얘는요? 얘는 전역 변수죠. 여기서의 i와 여기서의 i는 다른 i예요. 왜냐면 얘는 함수 내부에서만 쓰고 버리는 변수인 거고, 얘는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다 가지고 가는 변수인 거고, 겹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겹쳐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뭐 여기부터 2부터 5까지 했다 하면 이거 뭐라고 나와요? (1부터 3이) 아니라 2부터 5까지래요. 하나, 둘, 셋, 넷. 그냥 횟수의 차이인 거죠. 얘는 2, 3, 4, 5니까. 저 이 i랑은 별로 관련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얘는 함수 시작과 동시에 태어나고 함수가 끝나면 죽는 애고, 얘는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프로그램 시작하고 나서 얘를 만나면 그때 생성이 되는 거고,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쭉 가져가는 변수가 될 거니까요. 자, 이거 지워놓고 이렇게 해보죠. 지금 이 함수를 그냥 한국말로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그냥 8단 출력해주는 함수예요. 8단 출력하는 함수. 자, 어제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제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제가 8단,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출력해주는 일이었는데,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좀 바뀌어가지고 8단을 출력해주는 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8단 뭐 4번 해줘, 8단 2번 해줘 하면은 이렇게 함수의 이름으로 실행시켜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이 훨씬 더 간편해졌다라는 게 어제의 결론이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9단을 출력을 해달래요. 그럼 어떡해요? 8단 출력하는 이 8단 출력해주는 함수를 만들어서 잘 쓰고 있었는데 진짜 한 100번 중에 한 번꼴로 9단을 갑자기 출력을 해달래요. 그럼 어떡해요? 100번 중에 한 번이면 그냥 이거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굳이 뭐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죠. 이건 이러면 9단 출력할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은 9단 여기 출력되잖아요. 그죠? 어쩌다 한번 들어오는 요청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함수로 만들기도 귀찮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9단을 출력하는 이 요청 자체가 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8단이 들어오는 8단의 요청이랑 9단의 요청이랑 비슷한 빈도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함수로 따로 안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만들어 놓으면은 훨씬 더 편할 테니까요. 함수의 개수에는 제약이 없으므로 여기만 이렇게 고쳐 놓으면, 자 이제 누가 8단 출력해줘 하면은 저는 print 8단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 될 거고요. 누가 9단 실행시켜줘 하면은 이거 그냥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9단 출력해줘 하면. 그쵸? 어쩔 때는 8단 출력, 어쩔 때는 9단 출력, 이런 식으로요. 이러면 요청이 들어오는 순서에 맞게 써주기만 하면은 알아서 잘 실행을 할 거니까요. 그쵸? 훨씬 더 작업이 편해졌어요. 이 둘 중에 하나 요청만 들어오면은 저는 그냥 놀아도 되잖아요 이제. 그죠? 여기서 이렇게 print 이걸 여기다가 똑같이 써주면은 얘 몇 단이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단이라는 변수를 활용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원하는 함수를 실행만 시켜주면 되는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뭐 5번씩 출력해줘 하면은 5번 쓰고 5번 쓰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저한테 갑자기 27단을 출력을 해달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갑자기 그냥 들어왔어요 요청이 한번. 그러면 원래 갖고 있는 함수로 화가 칠 수가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전에 했던 대로 어쩌다 한번 들어온 요청이니까 이렇게 해줘야겠다. 27단이면은 얘가 27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초반에도 이렇게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27을 출력해달라는 게 아니라 뭐 321단을 출력해달래요. 그럼 어떡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치면 되겠네요. 그죠? 출력은 잘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뭐가 요청이 들어올지 몰라졌어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는 행위는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뭐 1, 2, 3, 4단 그러면은 얘네로 커버를 쓸 수가 없잖아요. 미리 만들어 놓은 8단 출력, 9단 출력 이런 거는 사용을 못해요. 심지어 얘네들은 함수화하기도 좀 이상해요. 얘가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그냥 툭툭 들어오는데 얘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다음에 출력해야 될 9구단이 몇 단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위에 것처럼 함수화를 미리 시켜놓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얘네도
이런 함수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할 때마다 내가 직접 타이핑해서. 얘네는 이 하나하나마다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몇 단일지도 모르는 거고 얘가 몇 번 요청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해봤자라는 거 아시겠나요? 함수로 만들어 놓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 다음에 뭐 79단을 만들어 뭐 이거 출력하라고 하겠지 해서 미리 만들어 놨는데 정작 요청이 들어오는 거는 다른 구구단이에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내가 일해야 되는 횟수가 100번인데 100번이 전부 다 다르대요. 그럼 얘네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네요. 다 다르고 뭐가 들어올지도 모른대요. 요청에 대해서 미리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상황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은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요청이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함수는 하나만 쓸 겁니다. 함수는 하나만 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런 구단 같은 애들은 없는 거고, 자, 실행하면은 8단이 출력이 되죠. 당연한 거죠. 얘는 그냥 8단 출력기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함수 하나가 뭐 27 아까 했던 거 뭐 321 1234 79 뭐 상관없이 64 이런 구구단에 대해서 이 녀석이 전부 다 처리를 하게 하고 싶어요. 갑자기 뭐 27단 출력해라 하면은 얘는 말을 안 듣겠죠. 그죠? 누구 때문이에요? 지금 얘가 유연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몇 번째 줄에 있어요? 이 녀석이 유연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 얘 때문이죠. 얘가 8인 이상 다른 구구단은 출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함수명은 딱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래도 잘 나오니까. 이 함수명은 그냥 이 기능을 함축시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 그러니까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넣어놓은 거지, 실질적인 이유는 이 녀석이란 말이에요. 얘가 8인 이상 다른 구구단을 절대로 출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뭐 5번 출력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전부 다 8단이 나오는 이유는 얘 때문이잖아요. 그죠? 얘가 8인 이상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얘는. 자, 근데 잘 보세요. 이제 모양 먼저 잘 보세요. 모양. 이렇게 바꿀 거예요. 왜냐면 얘는 좀 유연하게 구구단을 출력해주는 함수면 좋겠어서 이렇게 해놨고요. 자, 모양만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함수 이름이었죠. 여기까지는 함수 이름이에요. 얘는 뭐 같아요? 뉘앙스상 1단 출력해줘, 3단 출력해줘, 5단 출력해줘, 7단 출력해줘, 9단 출력해줘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된다고 해도 지금 당연히 안 되지만 이 녀석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 프린트 단이라는 함수는 하나예요. 하나의 함수한테 지금 다른
옵션을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많으니까 하나 줄입시다. 지금 얘는 원하는 게 1단, 3단, 5단, 7단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의도랑은 상관없이 지금은 어때요? 무조건 다 8단이죠. 왜? 얘 때문에. 자, 정리. 저는 이 프린트 단이라는 함수가 좀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가지 요청에 대해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얘가 함수의 개수 자체를 늘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내가 출력하고 싶은 그 구구단의 단수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8단밖에 출력 못하는 이유는 얘 때문이었고요. 얘는 일종의 옵션이에요. 옵션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청사항 몇 단 출력해줘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1단, 얘가 3단, 5단, 7단 출력해줘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자, 해결을 해볼게요. 얘가 8로 고정값을 갖고 있으면은 이런 행위는 못하는 거네요. 그죠? 이 녀석이 8이면 계속 8단만 나올 거니까요. 그러면 얘는 고정값이 아니라 미정값이어야겠네요. 이렇게. 그죠? 값이 정해지면 안 되잖아요. 유연해지려면. 이해되시나요? 그럼 당연히 이 안쪽에선 뭐라 하겠죠? 단을 초기화하지 않았어요. 초기화하지 않았다는 거는 변수의 값을 넣어놓지 않았어요. 그죠? 자, 잘 보세요. 이거 뭐 어떤 변수였어요? 지역 공간에서 만든 지역 변수였어요. 근데 얘가 고정값이면 안 되는 상황에 와서 미정값으로 만들었더니 뭐라 해요. 그죠? 지금 이 함수 자체한테 요청을 보내는 쪽은 이쪽이란 말이에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 소괄호 안쪽이죠. 이해되시나요? 여기도 소괄호 안쪽이 있네요. 그래서 이 단의 값을 여기서 정해버리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정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눈으로 잘 쫓아가셔야 돼요. 똑같은 함수를 실행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 네 개의 네 줄은 똑같은 함수를 실행시키고 있는데 이름으로 찾아가는 거는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어요. 얘는. 대신에 달라지는 거는 이 소괄호 안쪽에 있는 옵션들. 이 옵션이라고 하는 이놈은 위치상으로 봤을 때 함수 외부예요, 내부예요? 함수 안쪽은 이쪽이 한또 안쪽이잖아요. 얘는 함수 외부네요. 그죠? 함수 외부에 있는 값을 얘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얘는 함수 내부에서 단이라는 변수를 활용을 합니다. 대신에 값은 안쪽에서 지역 변수 자체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함수 외부랑 내부랑 연결해주는 매개체라서 얘는 매개 변수예요. 함수 내부랑 외부 상황을 연결을 해줘요. 이 녀석이. 그러니까 A와 B를 잇는 매개체다 해서 매개 변수예요.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은 지금 이때 당시에 단은 1 취급돼서 실행을 한번 쭉 할 거고요. 이때 당시에는 단이 3 취급돼서 한번 쭉 실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가 달라지겠네요. 이번엔. 왜냐면 아까처럼 단이 8로 고정값이 아니니까. 그죠? 1357 나오잖아요. 함수 내부와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 변수.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변수가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얘는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서 쓰는 거니까.
이러고 나오면 모르잖아요. 그죠? 전역 상황에서 단이라는 변수를 쓰려고 했더니 모른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얘가 지역 변수니까요. 지역 변수는 지역 공간 내부에서만 쓸 수 있었죠. 그래서 함수는 하나를 사용을 하는데 얘는 좀 더 유연해진 겁니다. 이렇게 8 아까 했던 거 뭐야? 2, 7, 5, 3, 2, 1, 2, 3, 4 하면은 얘는 그때 단의 값을 바꿔가면서 실행을 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실행하는 거는 오케이. 대신에 요청사항만 잘 적어주면은 얘는 그 요청에 맞게 이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실행할 때마다 단의 값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는 좀 더 유연해진 거죠. 요청사항만 잘 적어주면 되는 거니까. 대신에 요청사항을 적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 단을 실행시키려고 하는데 단의 값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그럼 뭐라 그래요? 얘는? 뭐 하나 요구되는데 지금 안 그러고 있다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뚫려 있는데 왜 하나도 안 주냐, 이 매개변수 자리가 하나 지금 뚫려 있는데 왜 하나도 주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3 하면요, 두 개 줬어요. 하나 뚫려 있는데 두 개 줬어요 제가. 그러면 얘는 또 뭐라 합니다. 하나 받아야 되는데 두 개 줬다 라면서 뭐라 해요. 다시 말하면 개수를 맞춰줘야 된다 가 되겠네요. 자, 얘가 지금 하나예요. 하나. 잘 보세요. 지금 보면은 8 곱하기 1부터 9까지, 27 곱하기 1부터 9까지, 321 곱하기 1부터 9까지 되고 있죠. 얘가 9까지 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는 뭐 곱하기 3까지, 얘는 곱하기 5까지, 얘는 곱하기 6까지, 얘는 곱하기 4까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여기서 몇 번째 줄에 있어요? 얘 때문이죠. 얘가 9번 반복해서 곱하기 9까지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리밋이라는 변수에다가 9를 넣어놓고 여기다 바꿔놓을 거예요. 그리고 실행하면 얘 곱하기 몇 가지 나와요. 똑같죠? 뭐 차이 없죠 지금. 어차피 9, 9니까요. 그쵸? 근데 이 자체를 좀 더 유연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가 고정값이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변수의 데이터, 즉 변수 안에 들어갈 값은 함수 외부에서 가져오겠다 라고 해줘야 돼요. 그럼 지금 매개 변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이 프린트 단의 매개 변수의 개수는 2개죠. 근데 당장 뭐라 하죠 또? 리밋에 들어갈 거 없다. 그쵸? 그러니까 뚫려있는 자리가 2개인데 왜 하나만 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2개씩 넣어줘야 얘는 똑바로 알아먹습니다. 좀 더 유연해진 거죠 이러면. 그죠? 이 함수 하나로 옵션을 2개를 준 거니까요. 그래서 매개 변수의 개수와 여기 들어가는 옵션의 개수도 맞아야 되는 거고, 보시면은 여기서 또 3개 줘버리면은 뭘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2개 받아야 되는데 3개 줬다 이러면서 되게 깐깐하게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잘 보시면 그 첫 번째 옵션이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 옵션이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가요. 그죠? 아래 3, 5, 6, 4잖아요. 3, 5, 6, 4. 얘는 다 리밋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그죠? 옵션의 개수를 맞춰줘야 되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얘가 이 함수 내부에서 어떤 역할인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이 매개 변수 명으로 좀 나타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얘가 이런 식이면은 사실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버려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 이 함수는 이렇게 접어놓는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 얘가 이 함수 내부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대충 뉘앙스라도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변수명 짓기에는 이래서 중요해질 거고요, 더.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얘네들은 매개 변수라고 해요. 얘네들의 역할은 그냥 한마디로 함수 내부랑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여기서 넘어가는 이 옵션들이죠. 이 옵션들은 매개 변수라고 안 해요. 실제 데이터잖아요. 그죠? 데이터 값이 넘어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인자, 인수,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보통 인자나 아규먼트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보시면 아규먼트라고 하죠. 그죠? 얘는 인자를 말해요. 얘네들 함수를 실행시킬 때 주는 데이터를 인자라고 합니다. 이 인자 값을 받아다가 이 매개 변수에는 함수 내부에서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9번째 줄, 10번째, 11번째, 12번째 줄이 실행될 당시에 같은 함수가 실행이 되지만 인자가 다 다른 거니까 매개 변수가 알아먹는, 그러니까 시점의 차이예요. 이 시점에 단과 리밋은 8과 3인 거고, 이 시점에 단과 리밋은 27이랑 5인 거고, 얘는 좀 더 유연해진 겁니다. 저 이번에는 이런 곱하기 몇 가지 해라, 얘도 컨트롤하고 있으니까요. 자, 매개 변수는 특히 더 이름을 더 잘 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좀 더 유연해지려면은 매개 변수의 개수를 계속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맞는데 그러면 또 불편해져요. 왜냐면 인자 개수 맞춰줘야 되죠. 그죠? 애초에 인자 개수도 맞아야 되는 거고, 인자가 이 함수 내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변수명도 다 지어야 되는 거고. 필요 없다면 안 써줘도 돼요. 필요 없다면 안 써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전부 다 9까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곱하기 9까지 하고 싶어서 저는 인자 2개 넘겨줬고요. 매개 변수 하나 더 늘려가지고 매개 변수 개수도 2개예요. 굳이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럼 곱하기 9까지 일 거니까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데 써준 거죠 지금. 굳이 안 쓰려면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개수 맞춰주기 귀찮을 거고, 의미 맞춰주기 귀찮을 거고, 쓰면 좀 더 유연해지지만 필수는 아니라는 거. 대신에 좀 나중 얘기긴 한데, 모든 데이터는 이런 인자가 왔다 갔다 하는 인자와 매개 변수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